지난 시간에 타자녀 교육에 대해서 조금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이 타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이 사유의 이 지금 교리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가르치는 교육이죠. 그게 이제 가르치는 불공. 그래서 지자본인은 이제 배우는 불공이면은 이제 반대로 이 타자녀 교육은 이제 배울 자리에는 배우지만도 가르칠 자리에는 다시 가르치는 이제 그런 불공을 이제 타자녀 교육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지난 시간에 대체로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대안교육이 왜 생겼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교육이 생기게 된 것은 제도권 교육의 어떤 편백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에는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제도권 교육이 있죠. 이걸 이제 공교육이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이 제도권 교육이, 공교육이 이게 대단히 편백돼 있다. 이렇게 봐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결국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이게 이제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과는 다른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도 아주 다양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거든요. 근데 다양한 특성들을 섭렵해 가지고 그 특성과 재주와 자기가 갖고 있는 기능과 끼를 살리는 그런 제도권 교육이 되지는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제도권에서 그런 학생들을 수용해 가지고 그런 학생들은 또 그런 방향으로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안 된 아주 천편일률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대안학교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탈되는 아이들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적응을 하지 못하고 제도권 교육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교육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 1년에 그래도 몇만 명씩이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안학교가 원불교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 이 대안학교가 말이죠. 지금은 20, 30개의 대안학교를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현재 우리 교육이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김제 가면은 지평선 학교라고 들어보셨죠? 예, 지평선. 예. 이제 지평선 학교가 생겨가지고 참 한국 사회에서 좋은 역할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요. 지난번에 한국에서 중학교 학생들 연극제가 있었대요. 연극제요. 그게 전국 서울에서 하는 이제 그래서 전국에 있는 중학교에서 다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을 해라. 이래갖고 연극제를 했는데 지평선 중학교에서 연극을 이제 하나를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연극제에 참석을 한 거예요. 연극제 참석하니까 해서 하여간 잘했는 모양이죠. 갖고 그냥 전국 중학생 연극제에서 지평선 중학교가 1등을 해버렸어요. 돌
선생이 썼는 교육 입국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이제 구해다 지금 봤는데, 그 책에다가 어떻게 써놨는가 하면요, 집행선 중학교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화 교육을 실천하는 집행선 교육은 일상의 중학교와는 다른 그런 교육의 상을 지향해 나가는 중학교라고 자기는 알고 있고 평가한다. 이렇게 좋게 써놨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교단이 지금 해야 될 교육의 역할이 이런 역할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부산에 갔을 때요, 지금도 부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지원을 해요. 예지원요. 예지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부산 교구에서 하는 그 예지원인데 오래됐습니다. 그 예지원을 한 지가요. 그래서 예지원은 뭐를 하는가 하면요, 한글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문해교육이라 그래요. 그게 글자 익히는 교육이죠. 문해교육 이렇게 지금 이야기. 그래서 예지원을 지금 이제 열어놓고 입학생을 받아가지고 2년, 3년을 가르쳐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도 다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까? 이제 거의 의무교육이죠? 고등학교까지요? 네. 자, 이런데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말이죠, 상당한 숫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갑니까? 금성씨 이해 가요? 여기도 있어요? 익산도 있구만요. 지금 여기에요, 입학생이 들어오는데 매년마다 한 120명 이렇게 들어옵니다. 부산 시내에서요.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라고 하는 입학생이 매년 들어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초등반 이제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그걸 정도로 해갖고 이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세 반으로 나누어요. 나누어갖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지원에 말이죠, 마지막에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졸업식을 하는데요, 졸업식을 하면은요, 눈물바다가 돼요. 그 졸업식장에. 왜 눈물바다가 되는가 하면 말이죠, 어느 사람이 저 있을 때 그랬어요. 어느 사람이 뭔 말을 했는가 하면요, 가서 감상담을 자기가 써가지고 가서 읽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따라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서러움이 복받쳐 갖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양반 글이 어떻게 써놨는가 하면, 자기가 이제 자기 글씨를 쓴 거예요. 자기가 써가지고 지금 그거 갖고 읽거든요. 자기가요, 예지원에 들어오기 전에 은행에 갈 때마다 오른손에다가 붕대를 감고 갔대요. 그래서 붕대를 감고 가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손을 다쳐가지고 글씨를 못 쓰니까 이 입출금 이것을 좀 써달라고 그런대요. 그 은행 갈 때마다 그렇게 붕대를 감고 가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내가 예지원에 들어가지고 글씨를 배워가지고 글자를 배워가지고 내 손으로 가서 은행에 가서 입출금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는 예지원의 덕 아니냐. 그러면서 그 말을 말이죠, 하면서요, 울면서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온 사람들이 다 그 북받쳐가지고 다 울어요. 자, 이런 교육들을 종교에서는 지금 우리 교단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께서 실시하신 이 교육이 말입니다, 지금의 교단 발전의 초석을 무엇이 다져주느냐? 교육이 다져줬다. 맞죠? 교육이 다져준 거예요. 자, 우리가요, 천도교를 한번 봅시다. 천도교요. 저는 천도교를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전도교가요. 왜 안타까운가 하면요, 우리와 같은 교역자를 양성하는 학교도 없고 제도도 없어요. 없으니까 신도들끼리 결연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교령을 뽑는 거예요. 근데 자, 불교나 원불교나 천주교나 우리는 정규 교정이 있죠. 과정이 있죠. 교육 과정이 있죠. 그래서 이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뭘 지금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가 하면요, 학사 출신, 석사 출신의 성직자를 우리가 양성한다 이 말이죠. 이 학사 출신, 석사 출신의 성직자가 말이죠, 활동을 해가지고 오늘의 우리 교단을 만들어줬다.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천도교는 말이죠, 지금 가만히 보면요, 역사 속의 종교로 서서히 전락돼 가는 거예요. 자, 교육의 중요성,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교육이 말이죠. 이제 이런 그 중요한 교육을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제도권 교육이 교육의 편벽성 때문에 제도권 교육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육기관도요, 우리 교단의 교육기관도 정규 교육기관은요, 여기에 편성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원광대학 보세요. 하여간 이게 교육부에서는요, 대학을 서열화 시키면 안 되거든요. 특성화 대학은 특성화 대학대로 같이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 말이죠, 일괄적으로 말이죠, 취업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는요, 서열을 딱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학부모들의 머릿속에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닙니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요, 공부를 시켜야 되고 사교육을 시켜야 되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 제도권 교육의 문제를 말이죠, 종교는요, 이런 문제점들을 이 가르치는 교육, 타자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완해 줘야 된다 하는 의무를 우리는 종교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단이 또 지금 하나 시작하는 이제 교육의 방향이 있어요. 지금 대학 교육을 우리가 처음 시작했다 그랬죠? 그런데 또 하나 시작하는 지금 교육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다문화. 이게 지금 필요하죠? 지금 다문화 학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걸 지금 이제 시작했어요. 어디서 시작했는가 하면 대구 경북교구에서요. 어디 현풍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구 옆에 달성군에 현풍이라고 하는 현풍면이 있어요. 그거다 폐교된 학교를 하나 사가지고, 회사가 저 내내치킨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네. 어찌 아십니까? 시켜서 먹으세요. 진짜 내내치킨 사장이요, 돈을 얼마를 줬는가 하면요, 이걸 하라고 20억을 줬어요. 24개요? 아이고, 정말로 엄청난 돈이네요. 그거 24억의 돈을요, 지금 하는데 학교 이름을 그럼 뭐로 붙이냐? 다문화 학교로 붙이면 또 다른 차별이라네요. 그러니까 다문화 학교라고 하고 안 붙이고 이제 다른 뭐 현풍 중학교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붙여가지고 지금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구 경북 교육감이요, 5월 2일 날 우리 행사에 참석했답니다. 우리 5월 1일 행사예요. 참석하고 그 참석해서 다 그 현상, 우리 행사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대요. 자, 그래서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문화 가족이요, 이 다문화 가족이 아니십니까? 한국 사회에 문화적으로 말이죠,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각기 이질적인 문화가 종합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 와서 지금 종합되는 거예요. 필리핀의 문화, 베트남의 문화, 중국의 문화, 이런 문화들이 말입니다. 한국에 와가지고요, 한국 문화로 지금 이것이 접합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통합되는 거예요. 통합돼요. 그래서 이 통합되는 이런 다문화의 가족 자체가 한국 사회의 문화를 말이죠, 성숙시키는 하나의 기저와 밑바탕이 된다. 맞겠죠?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 말입니다. 좀 덜 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막 끌어들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다문화가 이런 이제 좋은 역할을 앞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이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내내 치킨 참 동영교당에 또 관계가 있어가지고 싸가는구나. 저는 내내 치킨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치킨.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교단이 말입니다. 이 제도권 교육에서 이제 실시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들을 우리 교단이 말이죠, 이렇게 교육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교육의 방향을 지금 이제 이끌어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육 가르치는 불공, 이 교육의 그 본질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봅시다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학교의 정의가 뭔가 하면요, 학교의 정의가요, 그 문화, 분위기, 환경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이걸 제한시킨다 이 말이죠. 이 제한시킨다 이 말은 또래 집단들만 모아놓고 환경을 또래 집단들의 좋은 환경으로 우리가 제한시키는 거예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또래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제한된 환경 속에서 사회성을 처음 길러가는 그 첫 가정이 사회성 길러가는 첫 터전인가 하면은요, 학교는요, 가정 다음에 일어나는 사회성의 집단이에요. 가정 다음에 제2차 집단이죠. 그러니까요, 인간의 사회성을 길러가는 제2차 집단이 학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학교를 우리가 이제 이게 만드는데, 교육을 지금 통해 가지고 이제 학교를 하는데요. 과거 조선 시대의 교육은 제가 강조했는데, 공교육은 뭐라 그랬죠? 조선 시대 공교육. 알죠. 향교. 예. 조선 시대 공교육은 향교. 사교육은 뭐라 그랬죠? 서원. 예. 서원요. 서당. 이제 서당은 이제 공식적인 기관은 아니고 일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종사님도 사실은 학력이 서당 중퇴거든요. 대종사님 학력이 말입니다. 서당 중퇴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는 이제 그런데 교육이 이제 실시가 되는데, 이 교육은 말입니다. 학교 교육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학교 교육도요. 대단히 중요하지만도 교육의 중요성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요. 교육의 중요성은요, 일상성의 교육. 일상성의 교육. 이게 말입니다. 학교 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일상성 교육. 그러면 일상성의 교육이 뭔가 하면요, 환경 교육이에요. 환경. 자, 우리가 하루에 일어나 가지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자기가 이제 선할 사람은 선하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모두 그렇게 안 합니까? 기도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밥에 먹고 또 이제 뭐 직장 가고 하는 모든 일상 이것이 뭔가 하면요. 환경 자체가 교육이죠. 자녀는 말이죠. 그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녀는 그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소금찌개 얘기 안 나옵니까? 어디 나오죠? 소금찌개 얘기가 우리 본문에 나오죠? 아예 어느 집에서는요. 소금 장사를 하고 살았는데요. 그 소금찌개를 잘 보관을 해놓고 있대요. 왜 스승이 보관을 하고 있느냐? 너 그 조상들이 이 소금찌개를 지고 다니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가족을 지탱했다. 그거를 표준 삼기 위해서 소금찌개를 그렇게 나눈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랬다 그러죠. 이제 아버지가 죽었는데 행상을 하는데 찌개에다 짊어지고 갖다 묻었어요. 찌개 짊어지고. 찌개 짊어지고 갖다 먹고 나서 이제 돌아왔다 말이죠. 찌개를 지고 돌아왔는데 아들놈이 뭐라 그러는 거, 어떻게 하는 거면 그 찌개를 저 한쪽으로 채워놓더래요. 그건 왜 채워놓냐? 그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찌개로 갖다 묻어야 될 거 아니냐고. 이게 뭔가 하면요. 일상성의 교육이에요. 일상성의 교육이요. 그래서 제도권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일상적 교육이다. 그래서 주위 분위기, 환경 이것이 말입니다. 교육에 엄청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교육은요, 지향하는 인간상이 있습니다. 교육은 지향하는 인간상이 있는데 그 인간상은 뭔가 하면요. 시대가 지향하는 인간상하고 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은 일치한다. 자, 시대가 지향하는 인간상.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중세. 중세 인간상은 어떤 인간상이었겠습니까? 아주 종교적 인간상이죠. 완전히 종교적 인간상이에요. 중세는요. 그리고 이제 이 종교적 인간상에다가 그 다음에 철학까지도 말이죠. 그 사변적인 철학까지도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철학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중세가 말입니다. 카톨릭이 만들어낸 중세의 천년은요. 이게 엄청난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말이죠. 어디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일방적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발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세를 뭐라 그러냐? 문화의 암흑기라 그럽니다. 그때 나온 그림들, 서양의 그림들은요, 중세의 그림들은 말입니다. 하여간 우습게 생겼어요, 모두요. 그래서 그 시대가 중세라고 하는 시대는요, 중세가 지향하는 시대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교육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중세는 그렇다고 하면 르네상스가 왔죠? 그 뒤에요? 르네상스요? 중세 후에 르네상스가 생기는 것이죠. 전혀 아니라.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문해부흥이라고 한 겁니까? 문해부흥이라고 하는데 이 문해부흥은요. 중세 이후에 생긴 문해부흥이에요. 그러면 르네상스가 지향하는 인간상은 뭐겠느냐? 뭐겠습니까? 예. 종교적 질곡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종교적 질곡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요. 중세 1000년 동안 인간이 말입니다. 종교적 질곡 속에 살아서 갇혀서 살았다 이 말이죠. 그 갇혀서 산 인간을 말이죠. 종교적 질곡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르네상스가 지향하는 인간상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르네상스의 인간상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 종교적 질곡에서 벗어나는 그런 인본주의적 인간. 이거를 지향해 나가는 것이죠. 르네상스는 인본주의적 인간.
인간이 본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본위가 되는 그런 교육으로 전환돼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비춰서 우리 교단이 지향해야 될 교육은 어떤 교육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이걸 우리가 볼 때요. 예? 조화를 이루는 거요. 예.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돼요. 정신개벽이에요. 정신개벽. 맞잖아요? 자, 우리는 왜 교육을 해야 되느냐? 시대가 요청하는 거예요. 정신개벽은요. 시대가 요청하기 때문에요. 우리 교육의 본질은 뭐냐? 정신을 개벽시키는 것이 우리 교육의 본질이 돼야 된다. 그것이 종교적 우리 본질하고 같잖아요. 자, 종교적 본질하고 같는데 꼭 원불교의 교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정신개벽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소중성, 인성의 소중성, 이거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일깨워주는 교육, 이것이 말이죠.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요청하는 교육의 방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타전의 교육, 교육을 가르치는 불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가르치는 불공은 바로 어떤 불공이 되느냐? 정신개벽을 하는 인성 위주의 교육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이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세계적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는 이런 것을 지금 주장하고 이러고 있지만도요. 아직도 이번에 우리나라에 온 교도들이 23개국에서 왔다네요. 23개국에서 왔대요. 자, 23개국 중에서요. 지난 일요일 날 총부법회에서 올 1일 행사에 참석 못하고 온 팀이 있어요. 그 팀이 어딘가 하면 네팔이에요. 네팔. 포칼라 교당에서 아이들하고 태권도하고 아이들 한 20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거 지금 네팔이라는 데는 비행기가 지시간에 떠도 안 하고 뭐 하여간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맞아가냐 안 맞아가지고 5월 1일 행사에 참석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참석도 못하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안게 총부에 와가지고 이제 공연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지난 총부 예회가요 9시에 시작했고 11시에 끝났어요. 3시간을 예회를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포칼 아들이 이제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카드를 보고 드는 느낌이 그래요. 이야, 아직도 세계적 현상으로 볼 때는 교육이라고 하는 이 대종사님의 가르치는 불공은 말이죠. 아직도 멀었다. 자, 특히 말입니다. 포칼라는 어떤 곳이 우명 씨 가봤죠? 안 가봤어요? 창타님도 안 가봤어요? 그럼 포칼라 가보신 분 안 계시네? 나밖에 안 가봤구만. 자, 포칼라가 어떤 곳인가 하면요.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는 출발지가 포칼라입니다. 트레킹이요. 그래서 히말라야를 걸어서 가는 트레킹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포칼라를 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설산 밑에 존재하는 도시인데요. 정말 아름다워요. 호수도 있고. 그 아름다운 도시인데 트레킹을 하면서 말입니다. 참, 이 2,000m, 3,000m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촌락이 있습니다. 촌락이 있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학교 짓겠습니까? 학교 지을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뭔가 하면요. 물자를 운반하고 먹을 거 가지고 운반하는 수단 있죠. 그 수단이 뭔가 하면요. 당나귀예요. 당나귀가 말입니다. 20명, 30명을 당나귀를 몰고 다니는 그 거래하는 상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나귀가 말입니다. 제일 앞에서 가는 당나귀가 여기에 뭐가 달린 거면요, 요령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끄떡끄떡하고 안 갑니까? 가면 여기다 딸가랑 해요. 그럼 딸가랑거리면은 20명, 30명 당나귀가 딸가랑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덩에다가는 물자를 다 실어요. 가지고는 촌락마다, 그 높은 고지에 있는 촌락마다 필요한 물자들을 내려주고, 거기서 또 나오는 것도 싣고, 이렇게 살아요. 자, 타전의 교육. 이런 데서 지금 학교 지어가지고 교육 정상적으로 시키겠어요? 자, 그러면은요, 세계적으로 유네스코에 등록된 언어가 몇 개인가 하면 6,000개라 그래요. 제가 이건 많이 이야기했죠. 문자가 몇 개인가 하면 30개예요. 30개 문자, 아유, 300개. 공을 하나 빼버렸어요. 300개예요. 300개. 300개 문자가. 그러면 말은 이때 언어는 문자는 가지지 못하는 언어가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른 문자를 가지고 사용하겠죠. 다른 문자로요. 이제 사용을 하는데, 자, 이 아프리카니 이런 데를 보면요, 아직도 말이죠, 이 타전의 교육, 가르치는 불공, 이것은요, 우리나라에 비교해 가지고 타전의 교육이 어느 정도 우리가 실현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뭐냐? 교육이다, 이 말이죠. 이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근대에 와가지고 이처럼 발전하게 된 것도요, 저는 기독교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독교 덕이라고 생각합니까? 금성님. 서구식 교육을 기독교가 끌고 왔어요. 서구식 교육을요. 우리가 끌고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말이죠,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현재의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저변이 말이죠, 서구식 교육. 그러면 서구식 교육은 뭘 통해? 기독교를 따라서 들어온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발전을 했는데 현재적으로 말이죠, 제도권 교육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렇죠. 이제 이 가르치는 불공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인 것이 제가 아까 얘기한 이 환경교육, 일상성의 교육,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강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이거요, 우리 교도님들이나 우리는요, 절대로 이거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성 교육을요. 이걸 무시하면은요, 이제 우리는 원래 대종사님의 이제 위치, 방향에서부터 어긋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르치는 불공인데, 이 가르치는 불공에는요,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가르치는 뭘 받는 대상이 있고, 이제 있는데, 이 교육자가 가져야 될 덕목이 있어요. 교육자가 가져야 될 덕목이 뭔가 하면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 교육자입니다. 학교 교사만 교육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교육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녀들을 실제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육자가 가져야 될 덕성 두 가지네요. 그 대상에 대한 따사로운 인간적 애정이에요. 인간적 애정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말이죠, 교육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가르치는 대상에 대한 인간적 애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르치는 교육자가 가져야 될 덕성의 첫째인데, 이제 이것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뭔가 하면요, 은혜와 감사죠. 이걸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말이죠,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가르치고,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실천을 해야지 이제 가르치는 자의 덕성을 우리가 갖출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지적 열정이에요. 지적 열정을 가져야 된다. 저 강의할 때 어찌 열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있어요. 예. 자, 지적 열정. 이게 말입니다. 자기가 정당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정당한 가치 있잖아요. 이걸 꼭 가르쳐야겠다, 내가 가르쳐야겠다 하는 그런 그 지적 열정이 없으면은요, 교육자로서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교육자는 말이죠, 이 정당한 가치, 자기가 가르치고자 하는 신념, 정당한 가치, 이 정당한 가치를 가지고 말이죠, 지적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열정이 전달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열정이 말이죠, 마음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요, 그냥 의무적으로 나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니까 그냥 간다, 이게 직업이다 하나, 이렇게 하면은요, 이 교육자로서는 자격이 없는 것이다.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당한 가치에 대한 지적 열정, 이걸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피교육자에게 대하는 것, 이것이 교육자가 가져야 될 두 가지 덕성이다. 이렇게. 자, 인간적 애정하고 지적 열정, 우리가 이걸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할 때 이제 이 가르치는 불공 이것이 이제 실현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 타자녀 교육이라고 이제 그랬는데, 처음에 제가 타자녀 교육 이제 말씀드릴 때 대종사님께서는요, 주장하신 거 이제 자타의 국간을 벗어나라 그랬죠. 자타의 국간을 벗어나서 이제 가르치라 그러는데, 이걸 하자면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의 분배예요. 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분배하는 거예요. 재산을 분배하는 거다.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실천하는 우리 교도님들, 참 실천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익산에는 이런 장학회를 하는 사람을 지금 제가 있다고 못 들었는데요. 서울에 가면요, 감산 장학회라는 것이 있어요. 이 감사님이 누구신가 하면요, 정릉교당이에요. 감산 고문기 종사님이라 계셔요. 고문기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서울하고 익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뭔가 하면요, 자동차 부품 산업 기업을 해요. 부품 산업 기업을 해요. 그렇게 해갖고 감산장학회를 지금 만들어가지고요. 제가 서울에 살 때는 그렇게 이게 파급력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익산에 와서 제가 알았다니까요. 우리 정토회관에 있는 정토들 자녀들 있잖아요. 상당수의 정토회관에 있는 자녀들이 감산장학회 혜택을 받아가지고 대학을 졸업했더라니까요. 그래서 감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5월 2일 날 행사 가서 만났거든요. 제가 참 감사드렸어요. 감사장. 그래서 당신이 모은 재산을 가지고요, 장학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사 땅 만들어가지고 공정하게 거기서 심사해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무 한 번도 제가요, 박사학위, 원광대학에서 박사학위 하는데 감산장학회에서 신청했더만 주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학점은 다 땄거든요. 학점 다 땄으니까 딱 안 주더라고요.
자, 감산장학회가 있는가 하면요. 활산장학회도 있어요. 활산장학회. 이 활산님이, 이 양반 누구신가 하면 강남교단 교대예요. 강남교단 교대. 이 양반도 기업이에요. 기업을 하면서 말이죠. 이런 장학회를 만들었다. 자, 이런 장학회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자체가 뭔가 하면요. 자기 재산의 분배고 교육의 차타의 국한을 벗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진정한 타자녀 교육의 실천이다. 우리도 그렇게 이제 봐야 된다 말이죠. 자, 우리가 타자녀 교육, 이것이 이제 가르치는 불공, 한마디로 말하면요, 가르치는 불공, 이것이 사요에서 말이죠. 세 번째로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인간불공의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